예, 안녕하세요. 입신이쌤 수학 이상철입니다. 오늘은 이제 2025학년도 한빛고 2학년 1학기 2차 시험 수학 1 문제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시험이 마무리가 되었는데 문제 자체는 굉장히 난이도를 잘 조절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고사 때도 변별력 있고 좋은 시험 문제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거 마찬가지로 이번 기말고사 때도 훌륭한 문제들 모의고사 연계 문제를 잘 변형한 문제들이 잘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의고사 연계가 많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실 일은 항상 연계된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풀이 과정을 챙기시고 맞을 문제들을 맞아준다. 조금 이제 고난도 문제가 섞여 있더라도 어차피 이제 고난도 문제는 모두가 어려워하는 거니까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을 이제 확실히 맞춰준다 하는 데 집중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해설은 16번부터 21번까지 문항들 한번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번입니다. 수열의 조건을 보고 이제 첫 제항과 7제항의 차를 구하시는 문제인데 우리 모의고사 연계 문항이죠. 그래서 그 조건들을 잘 이해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보시면 가조건, 나조건 중에서 가조건은 AN에 대한 조건을 그냥 가볍게 준 거다 보니까 나조건을 좀 우선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우리 모의고사 연계 문항이니까 공부한 대로 좀 준비가 되셔야 되지 않을까. 나에서 제시하는 것이 수열의 합. 수열의 합에 대한 식이니만큼 우리는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SN식에서 SN-1의 식을 빼주면서 AN을 찾아가는 그 과정을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나에 있는 식을 이용하여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시그마 1에서 이 n까지 AK 식이 제시가 되어서 이 형태에 조금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그마가 이제 어떤 수열의 합을 나타내는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일단 나열을 해보시면 제일 명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1, 2, 3, 4 해서 쭉쭉쭉쭉 수열의 합을 구했을 때 A, 2n까지 합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Sn-1, 즉 식 n에다가 n-1을 대입한 형태는 이걸 얘기하는 거겠죠. n자리에 이제 n-1을 대입한 형태 2n 빼기 2항까지의 합이구나. 즉 첫째 항부터 수열 an을 주르륵 더할 텐데 그게 a 2n 빼기 2번째 항까지만 더해지는구나 를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두 항의 차, 두 수열의 합의 차를 구하셨을 때 그 결과가 좌변에서 a 2n-1번째 항 그리고 a 2n-1번째 항과 2n-1번째 항이죠. 요 끝에 두 개의 항이 남게 되겠다. 얘가 이 두 개가 모자란 거니까 남은 두 항이 둘의 차가 되겠구나. 그 결과가 Sn 빼기 Sn-1 주어진 식에 나 조건의 식에 n-1과 n을 대입했을 때의 차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겠고요. 그 계산이 그냥 n 대입한 식 빼기 n-1을 대입한 식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좌변을 정리하시는 게 좀 중요한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항들이 남게 되는가를 구분하실 수 있으면 우변항 같은 경우는 그냥 통분해서 계산해 버리시면 되니까 얘는 4n제곱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인가요? 이렇게 구해질 것이고 뭐 주의할 거는 n이 2 이상일 때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실수 안 하시고 마무리했으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좌변의 형태를 잘 기억해 주는 거, 잘 파악해 주는 게 중요했겠고요. 그 과정을 위해서 좀 나열을 해본다 하는 정도는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알게 되니까 우리 문제에 제시된 A, E, N 요 식이 제시가 되어 있죠. 요 놈이 1-2n분의 1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빼주고 여러분이 누구의 항을 찾으실 수가 있겠냐? A, 2n-1의 일반 항을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구해낸 식에서 주어진 식을 빼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찾은 식이 2n 플러스 1분의 1 정도로 정리가 됐으면 잘 하셨을 테고 이 식 역시도 n이 2 이상에서만 맞는다 정도까지 확인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결국 A1 마이너스 A7이다 보니까
그래, 요 홀수 번째 항을 구하기 위한 식이었구나 생각해 주시고, 7번째 항 구하시려면 n자리에 이제 4를 대입하게 되니까 뭐 조건이랑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4 대입하시면 되겠고, A 7번째 항의 값이 9분의 1 정도가 되겠네요. n자리에 4를 대입하니까. 예, 그렇게 하나 구해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항상 우리 이제 수열의 합을 통해서 일반항 사이의 관계 이용해서 일반항을 구하실 때는 누구는 좀 별개 취급을 해주셔야 항상 주의하실 게 n 첫 번째 항. 첫 번째 항은 이 관계를 통해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이제 SN식 수열의 합식에다가 대입해서 우리가 또 하나의 관계를 찾아야겠죠. 우리가 수열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는 n이 2 이상일 때부터만 이제 관계를 파악할 수가 있다 보니까 요걸 따로 챙겨주시는 거까지 생각해 주신다면 주어진 그냥 가식이에요. 여러분이 n의 1 정도를 그냥 바로 대입하시면 나식에 n의 1 정도를 그냥 그대로 대입하시면 A1 더하기 A2가 3분의 4가 되겠다 같은 것도 이제 금방 파악이 가능하실 거고, 그럼 A2는 가식에다가 1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가 조건에서 A2를 바로 구하실 수가 있어서 요렇게 두 개 찾아주시면 가 나의 식에 각각 n에다 1 대입해 주시면 금방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에는 A1의 값이 3분의 7이 되면 되겠고요. 이제 두 항의 차니까 빼주시면 답이 9분의 20이 되면서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계산 과정이라든가 자세한 식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생략을 했어요. 여러분이 모의고사 연계 문제이기 때문에 이미 준비하셨을 거고, 이 문제를 보고서 제일 핵심적인 부분은 결국 여기였을 것 같아요. 수열의 합에서부터 일반항의 식을 뽑아내시는 요 과정이었을 거고, 좌변의 형태에 좀 주목하셨으면 크게 틀릴 일이 없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다음 17번 문제고요. 이 도형 문제인데 우리 교과서 기반한 문제죠. 예, 그래서 그림 한번 보시면 AB의 길이가 5고 AC의 길이가 이제 3으로 제시가 되어 있고요. 정사각형이 밑에 깔려 있는 우리 교과서 문제인 걸 판단하실 수 있을 거고요. 삼각형 ABE의 넓이가 추가로 힌트로 주어지니까 그거 이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교과서 변형에 대한 소재이고, 소재를 이제 명확히 알고 계셔야 된다. 요 직각, 정사각형이 등장하면서 직각이 등장하는 이유는 요 교과서 문제에서 뭘 소재로 쓰기 때문에 각변환을 소재로 쓰기 때문에 그 관련된 문제구나 생각하면서 활용 중에서도 이제 각변을 좀 이용한 활용이 되겠죠. 그래서 그 풀이 과정 그대로 따라가시면 사실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AB의 길이가 5가 되어 있고 AC 길이가 3으로 제시가 된 상황에서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셔야 되니까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했을 때 여기도 x, 저기도 x 정도가 됐겠죠. 그래서 이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삼각형의 넓이가 조건으로 주어져 있다 보니 이 녀석의 넓이를 구할 때는 넓이 공식, 두 변과 끼인 각을 이용해야 해서 이 사이에 끼인 각을 알파 정도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5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알파 정도가 되시면 될 건데, 이 사인 알파가 이미 90도를 포함하고 있는 각이다 보니까 거기서 좀 각변환이 필요하겠죠. 그 정도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의 값이 13이다라는 것을 문제에서 제시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사인 알파였던 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실 건데, 이 알파라는 각은 아무래도 2분의 파이를 포함하고 있어서 요 각, ABC 각과 뭔가 연관성이 있겠죠. 그래서 ABC 각을 좀 이용해서 설명을 해보면, 요 ABC 각은 알파에서 2분의 파이를 이렇게 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각변환에 조금 까다로워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이제 센스가 있으신 학생들은 문제 푸실 때 애초에 알파를 위쪽으로 잡으셨으면 본인한테 보다 익숙한 알파 더하기 2분의 파이의 각변환을 이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각변환에 그냥 자신이 있으면 뭘 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 위쪽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으로 이제 각의 크기를 구해 보실 수 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 위쪽 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를 모두 알기 때문에 코사인 알파 빼기 2분의 파이라는 녀석을 구했을 때 그 계산이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가능하겠습니다. 이 녀석이 10x 분의 25고 9를 빼니까 16이겠죠. 16 플러스 x 제곱이 된다는 것이고,
얘가 이제 각변환이 되겠네요. 코사인 알파 빼기 2분의 파이면 이제 마이너스를 붙인 걸 생각하면서 요 녀석을 잠깐 왔다 갔다 하셔도 괜찮고요. 마이너스로 묶어서 알파, 순서가 좀 반대죠. 2분의 파이 빼기 알파 정도를 잠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코사인은 마이너스가 붙어도 코사인 각이 마이너스가 붙어도 그대로 코사인과 같으니까 너를 2분의 파이 빼기 알파로 고쳤다가 다시 왔다 갔다 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바로 좀 각변환에 자신이 있으시면 사인 알파인 것을 바로 확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단위원을 생각하면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고 했을 때 거기서부터 다시 알파만큼을 움직인 각의 코사인 값인 거죠. 그래서 너는 이 부호가 음수인 양수인 코사인 값을 갖겠구나 뭐 정도에 대한 생각이고 그 값이 90도 회전한 사인 함수의 값과 같겠구나. 예, 정도를 이제 바로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정도에서 시간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거고 그 이후 과정 교과서 풀이와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잘 지으면 되겠죠. 그래서 사인 알파의 값이 10x분의 16x 제곱이다 정도가 되었고 사인 알파에 대한 식이 두 개 존재하기 때문에 그대로 뭐 연립하는 과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x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사인 알파 자리 그대로 대입을 해주시면 x 값을 계산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굳이 뭐 x가 6인 것을 구할 필요는 없겠고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니까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변환만 좀 문제 없이 다루셨다면 소재 자체는 이제 교과서에서 나왔던 소재 그대로니까 잘 이용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예, 다음은 18번 문제입니다. 18번 이 녀석도 이제 모의고사 연계 문제죠. 근데 원본 문제 자체가 조금 까다로웠기 때문에 그 풀이 과정이 좀 명확히 정리가 되는 상태였어야만 이제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원본 문제에 대해서 풀이 과정이 조금 정리가 덜 돼 있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는 상황이었으면 이 변형 문제를 대처하시는 게 아마 좀 힘들었을 거고 원래 문제 자체가 그냥 이미 구조가 파악이 된 상태에서 준비가 정확히 되었다면 그 구조를 그대로 따라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크게 고민 없이 답으로 가실 수 있었겠다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8번 바로 보겠습니다. 자, 수열 AN에 대해서 이제 가 조건이 an 플러스 1, 다음 번째 항, 어떤 항이 그 다음 항은 마이너스 an 마이너스 n이라는 이제 귀납적 관계를 제시를 한 거고요. 나 조건에서 an 플러스 3, 세 칸 뒤에 있는 항은 그 이전 항에다가 뭐 마이너스 1을 곱하여 마이너스 1의 거듭 제곱을 곱하여 부호가 좀 변화할 수 있겠구나 정도의 규칙이고, 예, 이 구조 자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본 문제를 충실히 공부했을 때 그 구조를 그대로 따라가시면서 숫자 변형 정도만 적용을 하시면 되겠다 이런 생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특정 항과 그 다음 항 사이의 관계를 알고 이 세 칸씩 넘어가는 항의 관계를 알기 때문에 A 3K, 즉 이제 3의 배수번째 항들을 기준으로 뭔가를 찾아야 한다라는 그 구조를 좀 기억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박스 아래에 있는 조건 A 20 값을 이용하여 1에서 21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시는 문제인데 21번째 항 역시나 이제 3의 배수번째 항이고요. A 20번째 항을 통해 찾아야 할 것이 누구인 것도 A 21번째 항의 값인 것도 이제 구조를 기억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가조건을 이용하여 A 21번째 항은 마이너스 A 20번째 항 빼기 20 적으시면 되니까 그 값이 마이너스 10인가요? 플러스 10이군요. 같은 것을 이제 파악하실 수 있을 거고 문제 시작이 여기서부터 출발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3의 배수번째 항들을 모조리 맞춰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할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21번째 항이 10이고요. 18번째 항은 아래에 있는 규칙을 따라 18에 대입하시면 되겠죠? 18에 대입하시면 짝수번 제곱을 하게 되니까 둘이 부호가 같겠구나. 그대로 10이 될 것이고 15번째 항은 홀수번 제곱이 되니까 부호가 반대겠다.
예, 같은 식으로 쭈루루룩 찾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짝수 번째일 때는 부호를 동일하게, 홀수 번째일 때는 부호를 반대로 동일하게 반대로 까지 적어 나가시면 뭐 일단 문제 없지 않을까. 예. 그 다음 원본 문제 구조에서도 이 3의 배수 번째 항들을 이용하여 얘를 우선하여 남은 항들을 이제 적어 나가시면 되기 때문에 21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A 세 번째 항을 안다는 것은 그 옆에 있는 A2, A1 항의 값을 이제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인데 가 규칙을 따르면 되겠죠. 그래서 식을 살짝 이항해 놓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요 놈을 AN을 구할 때는 그 이후 항 AN 플러스 1 A 마이너스 붙인 반대 값에서 N을 뺀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으니까 A2는 A3 기준으로요. 마이너스를 붙이고 2를 뺀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A1은요. 그 이전 항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즉 A3 플러스 2가 되었다가 거기서 다시 이제 1을 빼주실 테니까 플러스 1이 되겠죠. 같은 식으로 3의 배수 번째 항을 알면 그 이전 항들의 합을 관계를 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21번째 항까지 합을 구할 때 요 3개씩 세트로 소거되는 형태 A3 마이너스 A3 없어질 것이고 결국 A3에다가 빼기 1 된 형태 되는구나 등을 찾아가실 수가 있죠. 요 3개 항의 합이 그러하다. 하나만 더 예시를 들어보면 A 6번째 항으로부터 A 5번째 항은 마이너스 A 6에다가 빼기 5한 항이 될 것이고 A 4번째 항은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고 다시 4를 빼시는 거니까 다시 플러스 A 6 플러스 1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와 같이 계산해 보시다 보면 이 끝에 3의 배수 더하기 1번째 항들 전부 끝에 이제 플러스 1이 된 게 확인이 되실 거고 그 세 칸의 합, 세 항의 합은 항상 제일 끝에 있는 3의 배수 번째 항에다가 특정 숫자를 빼는 이 뒤에 있는 상수가 등차 수열이 됨을 한 3개만 확인해 보셔도 금세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도 한 줄을 계산해 보시면 A9에서 마이너스 7 한 값이 될 거라서 이 정도 규칙이면 이제 충분하지 않을까, 21번째 항까지 가기가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결과적으로 계산은 3의 배수 번째 항들만을 이용하여 21번째 항을 더해 주시고 거기에 추가로 뒤에 있는 상수들, 등차 수열을 이루는 상수들을 더해 주시면 되겠죠. 마이너스로 묶어서 1 더하기 4 더하기 7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항의 개수 정도만 판단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얘가 이제 3, 6, 9, 3의 배수들 7번째 항까지 등장을 하니까 여기도 이제 항이 7개야겠죠? 등차 수열이고 항이 7개면 지금 보니까 공차가 3이에요. 7개를 더하시고 나면 6개의 공차 차이가 나니까 7개 항이면 6개의 공차가 차이가 나니까 3, 6에 18 해서 이제 마지막 항이 19겠다. 요 항의 개수가 7개겠다 등을 이용하시면 등차 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여기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계산 결과가 3의 배수 번째 항들은 지금 보이는 걸 적어 두었으니 전부 다 더하시면 되겠고요. 더했을 때 뭐 2개, 2개씩 부호가 같으면서 소거가 되겠네요. 남는 게 뭐 10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고요. 등차 수열의 합은 이제 한 항의 합이, 한 쌍의 합이 20이라서 중항이 10이다. 그게 7개의 항이 존재하니까 뭐 70개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옆에 이제 마이너스 정도만 붙여주시면 답이 이제 마이너스 60이 되겠다. 그러면 2번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60 정도로 답이 되겠다. 그래서 이 녀석도 우리가 그냥 처음 푼다 그러면 당연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지만 이제 모의고사 원본 문제를 착실히 공부하셨을 때 그 구조를 하나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준비가 충분히 됐다면 이제 푸실 만한 문제가 아닐까 정도 생각을 합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19번 문제입니다.
예, 여기도 이제 모의고사 연계 문제죠. 그래서 가나 조건까지는 여러분이 똑같이 구조를 알고 적용 가능하셔야겠고, 다 조건에서 살짝 이제 변형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잘 해석하시고 답까지 가시려면 아무래도 좀 이 삼각함수 활용 단원에서 기본적인 문제풀이 경험이 있으셔야 되고, 좀 사고를 많이 해보셨어야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 녀석부터는 이제 모의고사 연계 문제만 열심히 복습했다고 해서 풀릴 만한 문제는 아니고, 우리 기본적인 문제풀이 경험이나 본인의 좀 수학 실력이 좀 뒷바탕이 돼야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바로 시작을 해보죠. 일단은 뭐 처음 풀이 과정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문제에서 이제 AB, AD, BD의 길이 B를 제곱으로 주었지만 뭐 루트 씌우면 되기 때문에 여기가 2대 3대 루트 10인 것 정도로 알고 있고, 뭐 K 붙여서 비율임을 표시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각형 BCD의 넓이를 표현해 주는데, 뭐 이것도 교과서에서 많이 봤던 표현이고 모의고사에서 그대로 나왔던 표현이고, 그래서 A, B가 미수로 잡아주시고 넓이 공식을 이용하겠다 이 정도 생각이면 충분하겠죠. 그래서 일단 이 가, 나 조건까지를 해석을 잘 하고 연계된 부분을 잘 정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가 조건을 통해서 길이 B만 알더라도 충분히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이제 각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 각을 이용해서 나 조건의 넓이 계산이 이루어지겠다까지가 이제 당연한 생각이죠. 그래서 가 조건에서 코사인 값을 구하시면 코사인 A의 값이 4분의 1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코사인 A의 값이. 그래서 마주보는 코사인 C의 값은 그 마주보는 각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고요. 뭐 둘 다 사인 값은 마주 볼 때 똑같죠. 그래서 사인 A든 사인 C든 그 값은 4분의 루트 15까지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넓이 공식을 이용하시게 되면 나 조건이죠. 넓이 공식을 이용하시게 되면 둘의 곱 가지고 사인 넓이 공식을 이용하게 되니까 이것도 결론만 적겠습니다. 나까지 넓이 공식까지 이용하셨을 때 너 곱하고 사인 C를 넣었을 때 그 값이 루트 15라고 하였기 때문에 A, B의 곱이 이제 8이 되는 것까지 결론을 내실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연계된 부분이고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까 잘 준비하실 수 있을 것이고, 다부터의 해석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다 조건에 보시면 일단 사인 값의 합이 나와 있고요. 그 값을 이용해서 이제 뭔가 계산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그 주어진 사인 값이라는 게 DBC 여기 각과 그리고 BDC 여기 각의 합을 얘기하네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제 누굴 마주보고 있다. 문제에서 내가 다루는 미지수 A와 B의 대각이구나를 확인하신다면 이 사인 값의 합을 내가 사인 법칙이라는 녀석을 통하여 누구로 바꿔주실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A 플러스 B 대변의 길이 합으로 이제 바꿔주실 수 있겠다. 이게 이제 사인 법칙 개념 아니겠어요? 사인 값과 그 대변 사이의 관계를 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A 플러스 B에 대한 같은 미지수를 다루는 식으로 바꿔주시는 게 포인트가 되지 않았을까 해요. 그래서 주어진 식에다가 양변에 누구를 곱하시면 다 조건에 곱하기 2R 일정한 비율 외접원의 지름을 곱하시면 A 플러스 B의 값이 루트 6R이다 까지는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R의 값이라는 것도 미지수이고 A, B도 미지수이다 보니까 미지수가 좀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걸 차분히 이제 정리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그 다음 발견하실 것은 요게 자연스럽지 않나 싶어요. 내가 A 플러스 B 두 변의 길이의 합에 대한 조건을 알아내었다면 얘는 이제 교과서 소재죠. 교과서에서 사용되었던 소재이고, 물론 이제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나오는 소재죠. 두 미지수,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의 합을 알고 지금 곱을 알아. 요거 이제 코사인 법칙으로 연결 지으셔서 곱셈 공식 이용하시던 우리한테 익숙한 소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딱 캐치가 되셔야 결국 문제가 풀리시지 않았을까 하네요.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그냥 바로 적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래에 있는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한번 적용해 주시면 10k 제곱이 되나요? 대변의 길이가 10k 제곱이고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사인 값, 사인 c의 값이 4분의 루트 15이니
코사인 값이죠. 마이너스 4분의 1이기 때문에 2 곱하시고 빼시면 뭐 플러스 2분의 1이 되면서 이 정도 상황인 거죠. 그때 이놈을 이제 A, B를 아신다고 대입하시는 게 아니라 곱셈 공식을 이용하여 A, B의 합을 이용한 표현을 적어주시면 여기서 대입하실 수 있는 것들이 생길 겁니다. 즉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알게 된 결론 10K 제곱은 A 플러스 B, 즉 루트 6R의 제곱이니까 6R 제곱 빼기 2분의 3 AB, 이 값을 알고 있다. 마이너스 12 적어주시면 내가 지금 모르는 두 개의 미지수 이 세 변의 길이 B, 그 비율에 대한 값과 반지름에 대한 한 가지 관계식을 이제 알게 되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플러스 우리가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반지름과 변의 길이 사이 관계, K와 R의 사이의 관계는 하나의 식을 더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까지를 유출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뒷부분을 생각하시는 것이 조금 까다로웠을 수 있겠습니다. 자, 사인 법칙 이제 후딱 적고 마무리 해볼게요. 뭐 계산상으로는 사인 법칙 계산 여기다 계산하고 위에는 결과만 적겠습니다. 마주보고 있는 변을 이용하시면 되죠. 사인 값을 이용해서 사인 법칙 적용하시면 4분의 루트 15 분의 루트 10K 한 것이 뭐 2R이다. 요게 그대로 이제 사인 법칙 아니겠어요. 그래서 K와 R에 대한 또 하나의 관계식 K는 하고 적으시는 게 편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왜 저번에 넓이를 구하셔야 되니까 K는 2 루트 2분의 루트 3R이다 정도까지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식을 그대로 연립해 주시면 R 제곱의 값을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R의 제곱이 3분의 16으로 구해지면서 왜 저번에 넓이는 여기 파이만 붙이신 거니까 그냥 그대로 더해주시면 이제 합이 19가 되겠죠. 그래서 답이 3번 찾아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잡다한 계산 과정은 또 생략했습니다만 여러분이 일단은 뭐 가나 조건이 연계된 부분 그대로이니까 그 부분을 잘 해석하시는 게 첫 번째였을 것 같고요. 그 두 번째는 우리 사인 값의 합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사인 법칙 외접 1이 나왔다라면 길이의 합으로 바꿔주시는 거. 그럼 길이 합이 나왔을 때는 코사인 법칙으로 우리가 문제를 많이 풀어왔다라는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경험이 쌓여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 정도 생각합니다. 예, 쉽지 않은 문제였지만 잘 해결하셨기를 바라면서 다음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다음은 20번입니다. 수열 단원 문제였고 이번 시험에서 뭐 제일 좀 까다로운 문제가 아니었을까. 여러분들이 뭐 모의고사 연계된 부분이라고 보기는 좀 애매하고요. 그냥 수열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문제 사실 많이 풀어보셨어야 돼요. 연계되지 않은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푸시고 경험 자체가 많으셔야 되는 생각이고 사실 내신 과정에서 잘 다루지 않는 생각이기 때문에 예, 뭐 안 풀어봤으면 틀려야 돼. 이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뭐 난이도를 높이기 위한 변별하기 위한 문항이니까 이 부분 틀린 거에 대해서 너무 크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대. 앞으로 뭐 이제 수능까지도 보신다고 했을 때 모의고사에서는 굉장히 자주 다루는 이슈이니만큼 나왔을 때 우리 복습하는 과정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20번 한번 보겠습니다. 수열 AN과 AN에 대하여 수열 AN에 대하여 AN의 식이 두 가지 형태로 나와 있는데 하나의 2차식이고요. 그리고 그 2차식에 구호만 바꿔놓은 두 번째 식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이 범위가 n이 8 이하일 때와 n이 9 이상일 때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식 자체가 2차식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우리가 초점 맞추고 좀 해석을 해줄 건데 뭐 2차식의 특징 아니겠어요? 2차식 우리가 대칭성을 이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2차식의 특징, 2차 함수의 특징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연결된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 교과서에서 이제 주로 다루진 않지만 수열의 기하적 표현, 수열의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다. 수열의 그래프라는 것은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의 그래프가 되더라. 그죠? 우리가 알던 이제 함수의 그래프의 정의역이 자연수인 상태로 그리시면 그 이제 수열의 기하적 표현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많이 연습하진 않지만 모의고사에서는 자주 나오는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이제 관련 있는 함수, 내가 잘 알고 있는 하필이면 또 2차 함수에 대한 표현이고 그것이 대칭 정도로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기하적 표현을 했을 때 좀 보이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안 풀어보셨으면 생각할 수가 없을 거고 표현을 해보셨으면 몇 번 비슷한 문제 푸셨으면 좀 유리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일단은 간단하게 개형만 소개해드리면 2차 함수겠죠. 2차 함수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고 x축과 만나는 교점이 4와 13인 건데 4와 13이니까 여기 대칭 축이 2분의 17이 되겠습니다. 합이 17이 되는 두 수가 대칭인 거죠. 그렇게 보니까 이제 8과 9라는 게 왜 제시되었는지도 여러분이 이해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2차 함수를 오른쪽 부분 9보다 이상의 부분은 정확히는 정확히는 아니고 개형을 잘 보기 위해서 대충 설정을 하고 8.5 정도를 기준으로 뒤집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X축 대칭이죠. 그래서 그래프를 뒤집어서 이렇게 그려진 상태의 2차 함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열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여기가 좀 더 길어야 되겠네요. 여기가 4 정도를 생각했을 때 여기를 13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왼쪽에 요만큼인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걸 뒤집어서 오른쪽에 요만큼인 부분이 잘 대칭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요 정도의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수열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 4번째 항, 13번째 항은 값을 0을 가질 것이고 그 옆에 있는 3번째 항, 2번째 항, 첫 번째 항부터 시작했을 때 요런 값들, 이 막대의 값들을 띄엄띄엄 함수의 값으로 갖는 정의역이 자연수인 2차 함수 등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14번째 항, 15번째 항, 16번째 항들도 있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칭성을 이용한다라는 것이고요. 몇 개 항들만 제가 더 표현을 해보면 요 끝에 8번째 항이랑 9번째 항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였죠. 여기는 10번째 항, 여기는 7번째 항 정도의 상황에서 대칭성을 염두에 보고 여러분이 이제 수열의 합이 같아지는 항 번호를 찾는 건데 시그마 기호지만 그냥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첫째 항부터 합하는 수열의 합이니까 SP와 SQ가 같아지는 PQ의 쌍을 찾으시라는 얘기인데 제일 직관적으로 여러분이 발견하실 수 있는 거는 그림이 대칭 반복이 되다 보니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똑같이 생겼다 보니까 여러분이 16번째까지 항의 합을 구하였을 때 S16의 값이 이제 0이 되겠다 정도를 먼저 발견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여기까지 이렇게 3개, 이렇게 3개. 여기 사이에 있는 항들, 여기 사이에 있는 항들이 서로 대칭. X축, Y축 정확히 대칭이니까 X축은 Y축은 아니죠. 8.5와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합이 0이 되겠다 정도를 판단하실 수가 있을 거고 그러면 그 값에서 S16의 값에서 한 칸씩만 이동을 했을 때 보시면 S1이라는 건 요 막대기 하나의 길이를 얘기하겠죠. 요 막대기 하나의 길이. 그 값이 요 막대기가 같은 길이의 막대기니까요. S16, 0 기준으로 A 16번째 항을 빼준 이 음수항 하나를 빼준 S 15번째 항까지 합 16번째 항까지 합을 구했으면 0인데 거기서 이 막대기 하나, 음수 막대기죠. 음수 막대기 하나를 빼준다면 이 둘의 값이 같지 않을까. 이 막대기 하나를 더한 것과 음수 막대기, 길이가 같은 음수 막대기 하나를 빼준 것이 같겠다 정도가 이제 확인이 되시면 비슷한 형태로 S2는 거기서 막대기 하나 또 빼는 거죠. S14. 음수 막대기 하나를 다시 빼준. 너는 양수 막대기 하나를 더해준. 너는 음수 막대기 하나를 빼준. 이 값이 또 동일할 수밖에 없겠다.
정도로 생각하시면서 순서상을 찾아 나가면요. 등차 수열이죠. 둘이 더해주시면 항이 일정하는 항 번호가 합이 일정한, 그래서 합이 16이 되도록 찾아주시면 마지막에 있는 것이 S7과 S9가 같다까지도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녀석은 이제 따로 보시면 S7과 S9가 같다는 말은 여기까지 합과 여기까지 합이 같다는 말은 생각해 보니 8번째 항의 막대기와 9번째 항의 막대기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A8 더하기 A9가 이제 반드시 0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니까, 그래서 S7에다가 8, 9번째 항을 더한 S9는 같은 값일 수밖에 없겠다라고 확인이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여기서부터 소개를 드렸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뭐 대칭성 가지고 제일 먼저 같은 합이 보이는 것이 사람에 따라서는 여기부터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하시든 주르륵 찾아주시면 그게 이제 7개의 순서상이 된다는 거고, 사실 뭐 이런 문제를 미리 풀어보지 않았으면, 이런 개념을 미리 다뤄보지 않았으면 접근 자체가 조금 어려웠다 생각해 주시고, 최고 난도 우리 문제까지 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모의고사 문제에 대한 학습이 많이 필요하겠다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뒤에 마지막 문제를 보죠. 네, 보겠습니다. 21번 보겠게요. 자, 이 녀석은 이제 우리 모의고사 연계 문제고, 시험에 최고 난도 문제라고 생각해서 21번에 두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변형된 요소만 잘 읽어내시면 연계 문제 풀이 과정이 사실 거의 그대로 연계가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변형 포인트만 그냥 잘 체크하시면 뭐 어려운 변형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풀이 과정이 굉장히 그냥 간단하게 끝날 만한 문제였고, 여러분 연습하신 그대로 사실 풀릴 만한 문제였고, 변형 포인트를 그냥 잘 체크했는가, 혹은 이 문제를 푸실 때 시간이 충분했는가 정도가 이제 문제 요소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볍게 일단 확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원에 접해 있다라는 거에서, 그리고 BC의 길이가 지름으로 제시되어 있다라는 것에서 세변의 길이 알았을 때 요 놈이 지름인 것까지 안다면 요 놈을 여러분이 추가로 표시하실 수 있겠죠. 이제 원주각이니까 90도일 거야. 그래서 오케이, 당연히 이제 원본 문제랑 풀이 과정이 비슷할 거다. 근데 이제 차이점이라 그러면 우리 원본 문제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 90도와 이제 45도, 45도 4분의 파이가 제시되었던 반면에 지금은 요 각들이 달라졌어요. 달라져서 어떡하지? 양쪽이 일단 같지도 않고 좀 뭔가 특이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요 변형 포인트에서 사실 직각 삼각형이기 때문에 각 B, 각 C가 4분의 파이가 아닐지라도, 이게 변형이 됐을지라도 그냥 뭘 이용하시면 직각 삼각형에서 삼각 B, 여러분 중학교 때 공부하신 삼각 B 정도만 이용하셔도 사인 코사인 값을 다 구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거저 먹깁니다. 1대 루트 3대 뭐 60도 30도인가? 같은 것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이 이제 어렵게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당황만 하지 않으시면 원본 문제 풀이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시면 제일 쉽게 답이 나오는 문제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오늘 이제 앞에서부터 쭉 풀어드렸던 문제 중에 요 놈이 제일 쉽지 않았을까 정도까지도 생각이 됩니다. 자, 그 이후의 풀이 과정은 우리가 한 삼각형에서 뭐 DF의 길이를 구하는 거다 보니까 요 녀석을 K로 잡으셨을 때 요 녀석이 루트 3 빼기 K가 된다. 그리고 이미 요 각의 값은 알고 있어서 코사인 C의 값도 2분의 루트 3인가요? 2분의 루트 3으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계산을 들어가기 때문에 오직 딱 하나 내가 궁금한 것은 이제 DC의 길이만 적어줄 수 있다면 문제가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DC의 길이를 구하는 과정인데 이 부분이 하나도 변형이 없거든요. 뭐 이 각을 특정한 각 알파라고 하였을 때 이 부분이 파이 빼기 알파가 된다는 것을 이제 원본 문제를 철저히 공부하셨으면 당연히 아실 수밖에 없는 거고, EBS 해설에 있던 풀이기 때문에 이 두 각이 같다. 이 두 각이 같다 정도로 요 각과 요 각을 합쳤을 때 360도 2파이에서 똑같은 각, 이 둘의 합은 동그라미 x의 합은 2분의 파이니까 파이를 빼주고 나면 이 둘의 합도 파이가 돼야 된다. EBS 해설에 나와 있던 논리이기 때문에 파이 빼기 알파와 알파 둘이 사인 값을 바꿔줬어요. 사인 값을 구했을 때는 그 입장이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다 그냥 적을게요. 사인 파이 빼기 알파와 사인 알파의 값은 이제 동일하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그냥 반지름의 비, 문제에서 제시된 반지름의 비,
너의 반지름과 너의 반지름이 1대2야. 1대2로 나눠 갖는 거구나. 전체 2라는 길이를 1대2로 나눠 갖는 거구나. 즉 너의 실제 길이 비례 배분을 통해서 3분의 4인 것을 쉽게 아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코사인 법칙이고요. 루트가 껴있기 때문에 조금 귀찮지만 사실 뭐 풀이 과정 이미 다 나왔는데 남은 시간 계산만 하시면 되는데 뭐 부담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사인 값이 2분의 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3이 될 것이고 3분의 4에 루트 3 빼기 k. 그냥 요거 계산하시면 되거든요. 잘 정리하시면 이제 k 값은 18분의 7 루트 3으로 표현이 되면서 답이 25가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진짜로 연계 문제를 철저히 공부하셨을 때 우리 아까 수열 문제랑 마찬가지로 거의 거저먹는 문제가 됐을 것 같고 삼각비 정도 생각하시는 게 뭐 어려운 생각 아니었던 것 같아서 시간이 아마 부족해서 혹은 도형 문제가 이제 끝에 있으니까 아마 이제 어려울 거야 하고 이제 안 푸신 게 아니라면 요 정도는 준비가 됐을 때 반드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짓겠고요. 이번 시험도 이제 난이도가 적당히 잘 내신 것 같아요. 충분히 여러분 변별할 수 있게 적당히 내신 것 같고 뭐 2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처음 보는 문제면 못 푸는 게 당연하겠지만 그 외의 문제들은 이제 돌아보았을 때 여러분이 모의고사 연계 문제들을 어떤 정도로 다루실 건가 충분히 그냥 그 풀이 구조만 이해해도 이게 원래 어렵건 쉽건 풀이 과정만 이해하고 있으면 충분히 이제 시험 때 풀어볼 만한 난이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예,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